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미디어 영상, 핸드폰으로 프로처럼 영상 찍는 법 수업을 진행하게 된 박형길이라고 합니다. 영상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라는 단어에서 동영상을 떠올립니다. 이름에도 쓰여 있듯이 동영상은 비치는 모습이라는 뜻의 영상이라는 단어에 움직인다는 의미의 한자인 동이 합쳐진 표현이지요. 사전적 의미로는 움직인다는 뜻이 없지만 이제는 큰 관계없이 영상이라는 표현이 동영상을 의미하곤 합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길에 있는 전광판부터 지하철 안내까지도 모두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주변에 디스플레이가 많아지고 그만큼 영상이 많이 필요해지고 카메라도 빠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인 1800년대에 거대한 초창기 카메라 이후 롤필름을 사용하는 개인용 카메라는 이러한 생김새들이 많았습니다. 이 카메라는 필름을 사용하여 사진만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은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로 보려면 인쇄된 사진을 따로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하여 파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진의 혁명이었던 롤필름이 등장한 이후 거의 9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이 지나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들고 다니기엔 너무 컸지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도 익숙한 크기의 카메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드디어 짧게나마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진관에 가서 필름을 인쇄하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편하게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영상은 너무 짧고 화질도 충분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영상 촬영은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찍는 방식과 같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준의 고품질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크고 비싼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크고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작고 가벼운 크기로 새로운 방식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 생겨난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카메라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전에는 보지 못한 재밌는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몸에 걸어 동물 눈높이의 세상을 보거나 우주에 날려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카메라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가장 친숙한 카메라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카메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를 다루는 방법과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의 생김새를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코비드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던 상황에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였을 텐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타블렛 패드의 전면 카메라,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캠 카메라 등을 사용했을 겁니다. 수업 때 보이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나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나요? 대부분의 경우 영화나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 비해서 약간은 화면이 뿌옇고 흐리지 않았나요? 보통 이런 영상의 품질을 화질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본 화질의 종류는 Full HD, 4K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화면의 화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화질 차이의 원인은 카메라의 기계적 성능입니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할 때 전면 카메라보다 후면 카메라가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카메라 렌즈와 센서의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센서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기본적으로 영상의 화질은 좋아집니다. 아까 보았던 동영상용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에 비해 엄청나게 컸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화질을 위해 기계적 성능보다도 더욱 중요한 부분은 카메라의 상태 확인입니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렌즈에 이물질이나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렌즈가 더러운 상태이거나 이물질이 묻었다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제대로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촬영을 하기 전 렌즈 상태를 확인하고 안경천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한번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더욱 깨끗한 화면이 담겨집니다. 만약 준비된 천이 없다면 옷소매나 옷자락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가볍게라도 닦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합시다. 정말 간단하지만 렌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촬영을 진행하여 볼까요? 휴대전화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카메라 프로그램을 켜고 휴대전화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특별하게 사용하는 카메라 어플이 없다면 기초 카메라 프로그램을 켜주세요.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뒷면의 왼쪽 위 혹은 중간 즈음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의 위치가 다르거나 잡는 방법이 불편해서 다른 방향으로 잡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와 어플들은 화면이 왼쪽으로 누워있는 것에 맞추어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만 참고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손에 쥐는 방법입니다. 힘이 센 성인의 경우에도 카메라를 한 손으로 조작하다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소중한 휴대전화가 망가지지 않도록 양손 엄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잘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 끝을 감아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작은 친구들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조작을 해봐야 하거든요. 화면에 비친 대상 중에서 기준을 맞추고 싶은 곳이 있다면 터치해 볼까요? 최근의 스마트폰들은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좋은 사진을 찍어내지만 찍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해 준다면 더욱 훌륭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초점도 잘 맞게 되고 빛이 너무 강해 하얗게 보이는 관호출도 막아주지요. 양손을 사용하여 잡는 방법을 이용하면 휴대전화 측면의 버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카메라 어플에서 측면 버튼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버튼을 이용하면 원하는 타이밍에 촬영을 시작하고 끊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전원 버튼입니다. 볼륨 버튼과 헷갈려 전원 버튼을 누른다면 소중한 촬영 찬스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촬영 기술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니, 기술이라고 하더니 그냥 카메라 닦는 법, 잡는 법만 이야기하다니 이게 무슨 기술이냐 하실 수 있지만 정말입니다. 깨끗한 화면으로 원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영상의 모든 것이니까요. 자, 기초가 다 되었으니 여기서 여러분이 더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 알면 좋을 몇 가지를 더 알아볼까요? 카메라에는 다양한 피사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촬영해 보셨나요? 가족들,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친구, 가족, 동물, 식물, 장난감, 인형처럼 내가 카메라로 담아내는 모든 것들을 피사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사체를 화면에서 예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알기 쉽게 화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총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화면을 나누어 보면 중심을 잡기 쉬워지고 전체 구도가 지나치게 한 곳에 몰리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원하는 구도를 카메라의 위치나 상황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카메라에 너무 가까운 곳에 찍고 싶은 대상이 너무나도 많군요. 만약 여유 공간이 있다면 뒤로 몇 걸음 가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럴 때 렌즈를 이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 렌즈입니다. 위아래 양옆이 전체적으로 넓어진 게 느껴지시나요? 즉, 기본 렌즈와 비교해서 보이는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그만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화면의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왜곡은 무엇일까요?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카메라에는
왜곡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조차 말이죠. 예를 들어 카메라 위치를 높이면 머리가 커 보이고 카메라 위치를 낮추면 다리가 길어 보이죠. 인터넷에 알려진 연예인처럼 사진 찍는 법에 휴대전화를 아래 위 거꾸로 잡고 찍는 방법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에 추가적인 렌즈를 장착하면 대상을 더욱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촬영이 가능하고 각 렌즈가 가지고 있는 왜곡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더욱 재미있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필터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다양한 효과를 주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만나게 된 많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촬영하세요 하며 촬영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찍어야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는 공부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할 때 과정도 결과도 다르지 않았었나요? 화려한 영화, 멋진 영상 제작은 생각보다도 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협력하고 준비하여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촬영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그냥 가볍게 마음이 가는 대로 셔터를 눌러야 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들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순간순간은 그 어떤 치밀한 준비로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어떤 날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찍고 가볍게 나의 하루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촬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평범한 작은 영상이 몇 년 뒤의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수업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영상 박형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